이번에도 똑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을 중국을 다루는 어떤 스테이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국이 2015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도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최근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갑자기 긴축 얘기를 꺼내면서 부분 긴축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마도 그들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은 금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입하고 이 속도 조절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기가 좀 작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금리가 저렇게 상승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는 그 연준이 뭔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됐든 그렇죠. 뭐가 됐든 뭔가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네.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금리는 자꾸 더 오르고 맞습니다. 이것 자체가 연준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부러.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아주 리즈너블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는 다 설명을 못하는 이유들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모순인 줄 알면서도 지금 시장은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말한 거하고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롬 파월의 의도를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걱정에 빠진 거냐면 자기들끼리 먼저 이제 테이퍼링 선언은 언제쯤 할 거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번에 점도표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 연준 위원들의 그런 예상. 거기서 갑자기 이제 좀 일찍 테이퍼링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동조자들이 늘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21년도 말 빠르면 22년 초에 테이퍼링 선언은 나올 것 같다. 이 테이퍼링은 뭐냐면 실제로는 채권 사는 거를 멈추는 건 아니고 언제부터 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미리 거라. 그냥 예고 정도. 그렇죠. 2013년도 버냉키가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그런 스토리에 단지 언제부터 국채 사는 걸 멈추겠습니다만 말했는데 그 1년이 아주 악몽 같은 텐트럼이었거든요. 2013년. 네네네. 그런 것처럼 시장은 알아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리 부인을 해도 우리가 볼 때 지금 경제 성장 속도로 보면 적어도 2021년 12월,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에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날짜를 정한 어떤 그런 건 얘기를 할 것 같고, 실제 테이퍼링은 2022년도 하반기쯤 가면 실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자칫하면 22년도 말에 금리 한 번 인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기회만 생기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이제 나스닥 시장이 3%대로 폭락을 했던 맞습니다. 거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그 나스닥이 무너질 때도 보면은 유럽 시장은 단단해요. 닥스 독일 지수라든가 이런 거 네네, 보면 오히려 맞습니다. 1%대 상승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럽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다 100% 납득이 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경험 안에 똑같은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시장이 거의 제 느낌에는 2016년도 하반기, 2017년도 상반기에 가까이 그때 모습과 가장 흡사한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미국이 너무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에 금리를 한번 올렸는데 2016년 1월, 2월, 3월에 대폭락. 그때 중국 부도설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 하반기에 보이지 않게 시장들이 좋아져서 2017년도 1년 내내 이제 금리와 주가가 같이 올랐습니다. 예, 이때는 완전 적응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실제로 유럽은 그러니까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걸 위협적으로 안 느끼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미국은 너무 빨라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네. 근데 유럽은 적당히 빠르니까. 네, 맞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부양책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ECB가 채권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사주겠다. 그래서 금리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식
친화적인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